안녕하십니까. 탄소 중립과 한국의 철스크랩 산업에 대해서 발표할 스틸 데일리의 손정수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21년 한국의 철스크랩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한국 제강사들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국산과 수입으로 나누어서 시장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한국의 철스크랩 산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틸 데일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국 철스크랩 시장은 3년간의 계속되는 수요 감소를 털어내고 4년 만에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보면 2021년 한국의 철스크랩 수요는 2,738만 ton으로 전년 대비해서 9.9% 늘었습니다. 한국의 철스크랩의 수요는 2017년 2,962만 톤을 정점으로 2018년, 19년 계속 감소했고 2020년에는 2,492만 톤까지 줄었습니다. 이러한 계속 3년여의 감소세를 마감하고 2021년에 증가한 것인데, 이는 2019년 2,770만 톤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수요는 2019년으로 복귀했지만 가장 작년에 두드러진 특징은 국내 구매량이 1,800만 톤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2017년에 1,700만 톤을 90여만 톤 상회하는 1,800만 톤을 기록한 것인데, 국내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가격 폭등으로 장기 악성 재고들이 시장으로 방출되었고, 또 실수요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불용자재들도 현금화되기 위해서 시장에 나오면서 국내 공급이 대폭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입은 379만 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4.7%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9년 564만 톤에 비해서 약 200만 톤 정도 줄어든 것인데, 국내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입은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국내 제강사들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국내 철스크랩 중심으로 구매를 확대한 것이 수입이 380만 톤에 머문 이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별로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입이 늘어난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수출은 17만 1000톤을 기록했는데, 중국의 철스크랩 수입이 재개되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당초에는 있었지만,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은 17만 톤에 묶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1% 증가한 것이지만 전체 한국의 철스크랩 수요 시장에 비해서는 0.7%에 불과하고, 한국 철스크랩 시장에 수출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가장 큰 이슈였던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달부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HMRB, 즉 한멜트 레이쇼를 낮추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당초에 85%였던 한멜트 레이쇼를 80%로, 그리고 70%로 낮출 계획입니다. 한멜트 레이쇼를 평소에 85%였습니다. 작년 5월부터는 80% 낮추었고, 향후에는 70%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HMRB를 80%로 낮추게 되면 85% 대비 철스크랩 수요는 250만 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70% 낮추게 되면 85% 대비 700만 톤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의 철스크랩 공급 부족이 85% 기준으로 할 때 500만 톤 정도에서 80%로 늘리게 되면 750만 톤, 70% 늘리게 되면 1200만 톤의 철스크랩이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즉,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고로사에게는 철스크랩 사용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철스크랩 사용 확대는 한국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의 심화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탄소 중립 문제가 시장을 강타한 2021년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각 제강사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산 시장을 좀 살펴보겠는데, 포스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는 2012년, 13년, 14년에 270만 톤 전후의 철스크랩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수요가 감소하면서 2018년, 19년에는
135만 톤과 120만 톤, 그리고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에는 90만 톤으로 철스크랩 소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00만 톤으로 수요가 늘었는데 작년 5월부터 탄소 중립 수요가 가세하면서 평소보다 70에서 80만 톤 정도 철스크랩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작년에 포스코의 철스크랩 월간 구매량은 2020년에 월 60만 톤이었는데 2021년에는 14만 톤 늘었고요. 국산은 평소 2020년에 월 4에서 5만 톤을 구매하던 것이 2021년에는 10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포스코는 고급 스크랩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포스코의 수요 증가는 고급 스크랩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코는 생철 압축과 경량 압축 중심으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고급 스크랩의 수요가 증가하자 구매 범위를 확대해 중량 A까지 구매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보너스 그레이드와 슈레디드를 집중적으로 구매하면서 수입을 늘렸습니다. 부족한 국산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포스코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첫 번째로는 납품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해부터 중산까지 락인하는 전략을 펴고 있고, 포스코가 철강 시장의 강자라는 점을 활용해서 대형 철강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을 직접 구매하는 발생처 락인 전략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기존의 납품상 중심에서 벗어나 발생처에서부터 납품상 그리고 중상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조달 체계를 갖추었고 촘촘하게 조달망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의 HMRB 하락과 철스크랩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의 2021년 철스크랩 외부 구매량은 20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가 발생량은 한 400만 톤 정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의 1년간 철스크랩 수요는 60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HMRB가 80%로 하락하게 되면 포스코의 외부 구매량은 360만 톤, 그리고 70%로 하락하게 되면 740만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포스코가 고급강 생산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300만 톤에서 400만 톤 정도로 철스크랩 구매량이 멈출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철광석을 환원한 DRI나 HBI, 펠렛으로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수요가 200만 톤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 작년에 외부 구매량이 200만 톤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100에서 200만 톤 정도 철스크랩을 더 구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은 2018년에 1000만 톤의 철스크랩을 외부에서 구매했습니다. 이후 당진제철소 A연이 폐쇄가 되면서 현대제철의 철스크랩 외부 구매량은 840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제철은 국내 최대의 철스크랩 구매자입니다. 800만 톤이 넘는 철스크랩을 구매하기 위해서 현대제철은 과거부터 현대기아차에서 발생하는 벤더사 스크랩을 집중적으로 구매해왔고, 또 중상을 패밀리 중상으로 엮으면서 발생처에서부터 중상까지 포괄하는 스크랩 조달망을 일찌감치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840만 톤의 조달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서 철스크랩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경량 압축까지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고급 철스크랩 구매 확보를 위해서 수입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발생처에서부터 중상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구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구매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제철의 HMRB 변화에 따른 철스크랩 수요를 살펴보겠는데, 현대제철은 2021년에 자가 발생 120만 톤에 외부 구매 840만 톤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약 960만 톤의 철스크랩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80%로 HMRB를 낮추게 되면 외부 구매량은 920만 톤, 70%로 낮추게 되면 1200만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대제철은 안정적으로 철스크랩 구매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철스크랩 소비량이
등락이 좀, 경기 변화에 따라 등락이 좀 있는데, 작년에는 220만 톤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 수입은 30만 톤 정도 했고, 국산은 190만 톤 정도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아베스는 국내 제강사로서는 처음으로 생철 압축에 대한 발주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정적인, 원하는 수량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또,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고급 철스크랩을 구매를 강화하면서 이에 대응해서 다양하고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보유하고 있는 기호틴을 적극 활용해서 장적 구매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세아베스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급 철스크랩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자 세아베스트는 최근에는 선철 구매를 확대하면서 월간 한 10,000톤 정도의 선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철근 제강사는 국산 중심으로 구매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량류에 대한 구매를 특히 강화 중입니다. 고급 스크랩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철스크랩 품질 저하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량 A 등급에 대한 구매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철스크랩 시장은 탄소 중립 이슈가 강타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철스크랩 시장은 2021년, 2022년을 전후로 해서 상당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제강사,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발생처에서부터 시작해서 납품상, 중상에 이르는 일관 라인을 구성하고 있고요. 촘촘한 조달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두 개 회사, 대형 제강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동국제강과 세아베스틸도 우수중상 매칭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중상까지 포괄하는 조달 라인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대형 제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직적인 조달 체계가 최근에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직적인 조달 체계는 치열한 가격 경쟁을 의미함과 함께 사용처별로 등급이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 스크랩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과거에 중비, 경량류에서 보였던 경량 외에서도 중량 A라든가 일부 고급 스크랩이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사라지면서 전체적인 품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최근 철스크랩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입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철스크랩 수입량은 439만 톤이었습니다. 일본산이 66.8%, 러시아산이 13.1%, 미국산이 15.4%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수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산이 전년 대비 50.2%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HBI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53% 늘었습니다. HBI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수입이 됐는데 작년에 25만 톤이 수입이 됐습니다. 2019년에 40만 6천 톤이 수입됐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향후에도 HBI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020년 HBI 수입이 16만 3천 톤에 그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말레이시아 등 주요 공급사에서 HBI 수출 여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가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하단 차트에서 보시듯이 봉영강용 중량 A와 판재 특수경량 센철 A의 가격이 탄소 중립 수요가 가세한 작년 5월 달부터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철과 중량류의 가격 분화뿐만 아니라 중량 내에서도 가격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가장 좋아하는 중량 등급 중에 단일품, 단척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H형강 단척이 67만 원이 거래될 당시에 중량 A의 납품 단가는 6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H형강 단척이 시세보다도 6만 원 정도 더 웃돈이 붙어서 거래된 것입니다. 즉, 포스코와 현대제철 탄소 중립 수요의 가세는 고급 스크랩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상 국산뿐만 아니라 수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신다치와 H2의
평소에 가격 차이는 2,000에서 많아야 4,000엔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18,000엔까지 가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신다치 가격이 H2에 비해서 급격히 오른 것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일본에서 줄면서 신다치의 공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지만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수요의 증가로 고급 철 스크랩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철 스크랩 작업도는 85% 수준입니다. 탄소 중립과 함께 철 스크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 스크랩 수요의 증가는 작업도의 하락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수입 여건이 그다지 호락호락하진 않아 보입니다. 한국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미국, 러시아에서의 철 스크랩 수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각국의 내수 시장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제철이 100만 톤급 전기로 신설을 발표한 바 있고요. JFE 스틸도 시중에서 20만 톤의 철 스크랩을 더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도쿄 스틸은 오카야마 공장의 미니밀을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제강사들의 최대 수입 공급처인 일본 시장에서 고급 스크랩을 중심으로 해서 철 스크랩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코, US스틸, SDI가 신규 전기로 건설을 발표했고 러시아에서는 수출 억제를 위해서 100유로의 수출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주요 수출국인 일본, 미국, 러시아에서 공이 수출을 억제하거나 수요가 늘어나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주로 고급 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제강사들이 필요한 고급 스크랩의 수입 여건은 더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의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수입은 한국 전체 수입 볼륨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적합한 등급인 신다치와 슈레디드 HSA 비중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이 부분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이후 시장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수입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철 스크랩 시장은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고급 스크랩의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수입도 그렇고 국산도 그렇고 고급 스크랩의 부족감은 상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 내에서의 철 스크랩 정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강사들이 발생처에서 중상까지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구매 라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실제로 경쟁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스크랩 양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량의 감소는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러니까 2021년 일본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21년 일본에서는 철근 제강사들이 대체로 적자를 기록을 했고 판재류와 형광류를 생산하는 제강사들은 흑자 기조를 보였습니다.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제강사의 수익성이 앞으로는 갈라질 수도 있다. 갈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고로사와 철근 제강사 그리고 철근 제강사와 H형광 생산업체의 수익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수익성이 철 스크랩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최근 중량 A 가격은 추가로 올라서 65만 원, 6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생철류는 70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철 스크랩은 전 세계에서 최고 가격 수준입니다. 국내 철 스크랩 공급 부족과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늘어난 철 스크랩 수요가 세계 최고가 시장을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전기로 제품의 수출 경쟁력 저하, 다음 수입 제품 대비 높은 생산 원가 이런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인 철강 제품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2022년 이후에 한국의 철스크랩 시장은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사에서 보기에는 향후 철스크랩 시장은 선진화 기계와 고부가 가치화가 필요한데 그 핵심적인 기제로 슈레더 설비의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슈레더 보급을 통해서 한국 내에 정제 가능한 철스크랩의 범위를 확대하고 탄소 중립에 맞는 그리고 그에 적합한 철스크랩을 다량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슈레더 산업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특히 높은 폐기물 처리 비용과 모재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강사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철스크랩 시장은 탄소 중립과 함께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철스크랩 시장은 지금까지의 철스크랩 시장은 많이 사용하는 것, 제강사 입장에서는 많이 구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잘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고급 철스크랩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어떻게 잘 정제하고 분류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 중상, 납품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스크랩 조달 시스템에서 첫 단계인 소상에서부터 체계적인 등급 관리와 분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중상과 납품상에서는 용도와 성분에 맞게 철스크랩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를 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장비 투자나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철스크랩의 분류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발생원별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상과 납품상 규모를 갖추고 투자 여력이 있는 철스크랩 업계에서는 설비나 장비 투자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선진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결국 향후 철스크랩 시장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능동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능동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화 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제강사 그리고 스케일 업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슈레더 설비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슈레더 산업이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지원 그리고 제강사의 구매 일관성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구매 체계 등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